우선 여러 경제기사 중 어떤 것을 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시작부터 포기를 하실 건데요. 이 경제초보라면 저의 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을 만든다. 안녕하세요. 잉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대부입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이 대부는 21년 인간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마인드 양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부가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21년 인간개조 프로젝트 시작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시작으로 이 경제 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경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제가 경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5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아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경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돈을 잘만 모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었습니다. 연봉 인상률보다 이 부동산과 주식의 연평균 인상률이 더 높았고 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생기면서 생활비는 점점 팍팍해졌으니 말이죠. 저에게 오픈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돈을 아끼려고 짠테크를 했습니다. 지금 모두 삭제했습니다만 과거에 이 짠테크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바리깡으로 셀프 이발하기, 옷 같은 거 사서 돌려 입기 등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절약을 했습니다. 물론 짠테크를 하면서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생활은 팍팍해졌죠.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은 하나씩 포기해야 했고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은 절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돈을 모으는데 이 보람은 있었으나 이 삶의 질은 개선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대로 쭉 산다면 2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미래는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주 어두웠습니다. 이대로 산다면 이 짠테크를 평생 해야 하고 나중에 남는 돈이 없고 누군가 나를 부양해주지 않는다면 매우 어렵게 살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느꼈죠. 내가 지금 이 절벽 끝에 있구나. 이걸 모른 채 하고 산다면 나중에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이 사건은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줌과 동시에 저의 마인드를 깨워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거든요. 이 직장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 회사의 전략과 이 방향성 수립을 하잖아요. 우리 집도 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바로 딱 2글자. 그것은 바로 생존. 이 생존이란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서점에 갔죠. 경제, 금융 관련 베스트셀러를 서점에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퇴근하고 잠시 서점에 들러 책을 보다가 집에 가고 주말에도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했습니다. 제가 책 읽는 속도와 이해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어서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경제 용어가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 부동산, 주식이 어떻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책을 분명히 봤는데 새 책을 읽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생활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경제 기사를 찾아보는데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하게 되었죠. 경제 기사를 찾아보는 것, 오케이, 분명 예전보다 발전했다. 잘하고 있어. 그럼 이것을 실전에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저는 가능하면 이 실전의 활용을 바로바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감각을 더 빨리 익힐 수 있기 때문이죠. 소중히 모은 목돈의 일부를 조금씩 활용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현금, 보험, 예적금, 부동산, 채권, 펀드,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엄청 많더라고요. 기존에 이 현금, 보험, 예적금은 이미 돈을 넣고 있으니 채권, 펀드, 주식 중 한 가지에는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채권, 펀드, 주식의 이 장단점을 비교해본 결과 저는 이 주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 도박쟁이가 되었습니다. 가 아니고요. 우량회사의 주식을 사서 이 적립식으로 계속 모으는 활동을 했습니다.
기존의 예적금,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한 채로 말이죠. 저는 작전주, 테마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표 우량주를 사면서 때로는 차익 실현과 분기별로 배당받는 것을 목표로 했으니까요. 내부에게 어떤 종목이 좋나요?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것을 물어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하셔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시는 거면 소중하게 모은 돈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아무튼 이 목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히 들으셨겠지만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 경제에 대해 기록을 한 내용을 내가 축적해 놓고 있다면 분명 나중에 여러모로 활용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경제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는 경제노트는 대단히 특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2020년, 그리고 지금 앞에 보고 계신 21년, 이 3년 동안 이 경제노트를 쓰면서 저는 크게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투자에는 매우 진지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하십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런 것이죠. 누가 어디에 넣으라고 했더니 엄청 올랐어. 요즘 주식을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며?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다며? 이런 얘기만 하시고 왜 이 종목이 올랐는지는 전혀 모르세요. 인터넷 기사에 조금만 찾아보면 되는데도 말이죠. 혹은 이 세계 경제 상황을 조금만 찾아봐도 되는데 말이죠. 조금 더 꼼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활용해서 해당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냥 돈을 벌었다, 잃었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것을 듣다 보면 진짜 큰일이다.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기사를 접했으나 제 주변에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주식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끌어들이려는 보이지 않는 광고나 홍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냉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경제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저만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마 보시는 이 유튜브에서는 이 방법은 제가 유일할 거예요. 그리고 이 꾸준히 기록되고 누적만 된다면 이 경제 초보를 벗어나는데 그리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안다고 게을리하시면 안 되세요. 이 좋은 습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가보는 겁니다. 우선 이 경제노트를 쓰는 법이 중요하기보다 매일같이 경제기사를 밥 먹듯이 읽는 게 1순위입니다. 짧게라도 좋으니 이 연예기사, 스포츠기사를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셔서 경제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경제 분야의 메인 기사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 중에 경제에 대해 박식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과 자주 얘기를 하시면서 배우시면 좋습니다. 다만 어디가 좋으니까 거기다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선 여러 경제기사 중 어떤 것을 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시작부터 포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 이 특정 한 섹터를 정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등 한 섹터를 선택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어떤 것을 공부해도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은 조금씩 모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증권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이 증권기사를 통해서 종목을 찾는 것은 아니고요. 증권기사들 중 잘 찾아보면 이 알짜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경제 분석, 증권사 리포트 등입니다. 작년에 이 경제노트 쓰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경제 이슈에 대해 찾아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제가 찾아보았던 경제 이슈 기사가 부분이 조금씩 바뀌더니 지금은 미국 경제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 혹은 획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경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기사를 보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접한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6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홈, 국내, 해외, 시장지표, 뉴스, 리서치 말이죠. 제가 주로 보는 항목은 뉴스와 리서치 항목입니다. 뉴스 부분은 당일 증권가의 주요 뉴스를 말한다면 리서치는 현재의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뉴스 항목을 클릭해 보시겠어요? 주요 뉴스, 실시간 뉴스, 많이 본 뉴스가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종목 관련 뉴스는 안 보셔도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면 주요 뉴스와 많이 본 뉴스 중에 미국의 증시 흐름 혹은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이 경제를 크게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리서치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리서치 항목도 총 7가지가 나오는데요. 투자 정보, 국내 종목, 해외 종목, 산업 분석, 시황 정보, 경제 분석, 채권 분석 말이죠. 투자 정보와 산업 분석, 경제 분석을 자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주식을 남들이 해서 혹은 지인 추천으로 주식을 사신 분들이라면 해당 종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틀에서 점점 작은 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투자 정보, 경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둘째, 산업 분석을 통해서 그 종목의 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종목이 현재의 경제 흐름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그 산업의 대표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다면 국내 종목, 해외 종목을 통해서 최근 이슈에 대해 파악해 봅니다. 이 정도를 꾸준히 해보시면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관심 종목의 산업,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 주식을 하실 때 이 어중이 떠중이로 아시는 것보다 팩트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의 3개년 재무제표 추이를 확인하고 각종 지표인 퍼, PBR, EPS, BPS, ROE 등 해당 산업군의 평균 지표 대비 좋은지 나쁜지까지 알면 내가 산 종목이 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큰 틀에서 이렇게 작은 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뉴스 항목에 주요 뉴스와 많이 본 뉴스 기사를 읽습니다. 국내외 증시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올린 기사를 자주 접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좋으니까요. 다음에 리서치 항목에 들어갑니다. 투자 정보, 경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국내외 경제 흐름을 파악해보고 산업 분석을 통해서 각 분야의 흐름을 파악해봅니다. 혹시 특정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 종목, 해외 종목 항목에서 동일 사업군의 종목을 찾아서 읽어봅니다. 읽은 내용 중에 기록이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경제노트처럼 요약하여 기록을 합니다.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짧게 요약하는 게 불가능하시다면 보시는 포스트잇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가 모이면 나만의 경제노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노트 쓰는 법 끝! 어떠셨나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유익하셨죠? 요즘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 추천, 남들이 사서 나도 샀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경제 흐름을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경험담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제노트 쓰는 법까지 공유드렸습니다. 제가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유튜브 새벽 공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명상, 감사일기, 독서, 경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방법은 방송에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실 분, 손! 공부하기 전에 아침형 인간 되는 법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21년 인간개조 프로젝트 마인드 편으로 이 가계부 관련해서 영상 준비를 하여 공유드리겠습니다. 가계부를 꼭 써야 합니다. 안 쓰시면 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마무리 멘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해주세요. 바이바이.